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슈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겁니다. 쿠바입니다. 쿠바. 쿠바를 만일에 베네수엘라처럼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경우에는 중간선거에서 그야말로 이제 공화당 쪽이 대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쿠바 관련해서 나와 있는 뉴스를 보게 되면요. 의사도 예외 없다. 쿠바 옥죄는 미국.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쿠바의 정치범 700명 석방 촉구했다. MBC 뉴스, CBS, 미 국방부 쿠바 대상 군사작전 검토하고 있다. 경향신문, 쿠바 또다시 대정전, 이달 들었으면 세 번째. 쿠바는 지금 난리 났죠. 해상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기름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난, 이 더운, 계절에 에어컨도 가동을 못 하겠죠. 이런 식이면은. 그러니까 지금 쿠바는 죽을 지경이지. 그래서 내분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미국하고 같이 가자. 이런 목소리도 만만치 않대요. 쿠바 안에. 공산주의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아무리 평등을 외치면 뭐하냐. 다 같이 못 사는데 이런 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카스트로 이제 정권이 카스트로는 이미 죽었지만 그 아우가 또 오랫동안 또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등등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스트로의 세상인데 이것을 이제 끝장낼 수도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의 이제 문제를 핵심적인 의제로 지금 간주하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쿠바는 미국하고 너무도 가깝잖아요. 거기 플로리다에서 조금만 이제 가면은 쿠바인데 이 쿠바를 만일에 정권 교체를 하고 친미 국가로 만든다라고 하면요. 이 자체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순식간에 지지율이 한 두 자릿수로 늘어날 겁니다. 10% 이상. 그럼 완전히 이제 이번 중간선거에서 엄청난 탄력을 받겠죠. 자, 관련한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은데요. 쿠바를 과연 칠까부터 해가지고 쿠바를 어떤 식으로 요리할 것인가 이런 건데요. 현재 베네수엘라가 그동안 쿠바에 이제 기름을 보냈었는데 이거 다 차단이 됐고 마두로가 이제 몰락 후에 베네수엘라 이제 쿠바가 옛날처럼 관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는 거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중요한 상황이고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야심이라고 할까? 다음 카드는 몰락해가는 카리브해의 공산국가 쿠바를 향한 집념인데요. 이거는 벌써 오랫동안 여러 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SNS에 쿠바가 다음 타겟팅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말해서 쿠바 접수를 벌써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 경제난으로 한계 상황에 이른 쿠바를 접수하면서 소위 말해서 정치적 입지 회복 그리고 지지율 이렇게 반등을 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145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바로 공산국가 쿠바인데요. 이 쿠바는 미국인에게 냉전 시대의 상흔, 아픔, 상처 그런 상징성이 있겠죠.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는요, 1962년입니다. 그때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그리고 핵무기를 배치하려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제3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도 갈 수도 있는 초강수를 뒀죠. 그래서 쿠바 미사일 위기를 그때 돌파를 했었고요. 자, 쿠바의 공산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단숨에 정치적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모든 재산을 공산당에 몰수당하고 쫓겨났던 미국 자본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쿠바 망명객들의 이제 귀환. 현재 미국에는 쿠바 국민들, 쿠바에서 그쪽으로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재산 회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요. 그게 무려 67년 만입니다. 67년 만에. 공산 적화가 되면서 모든 재산을 사유화를 금지해버렸잖아. 다 뺏어가 버렸어.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쿠바에 대한 침공할 수 있는 군한이 있습니다. 미국의 자산이나 미국 자본가들 재산까지도 다 뺏어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얼마든지 쿠바를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쿠바에는 미국의 관타나모 기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약 3,000명 정도의 해군과 육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외곽에서 항모 전단 이런 거 보내고 하면 쿠바를 얼마든지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떤 작전을 펼칠 것인지요.
자,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쿠바에 대한 압박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이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바를 붕괴 직전의 국가라고 지칭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쿠바 정권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그 발언에 앞서 그 당시 미국 재무부죠. 거기에서 현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대통령격입니다.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미겔 디아스 카넬 의장과 그 배우자를 포함한 정권 실세 전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쿠바를 접수하겠다라는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렇지만요. 미국 국무부 그리고 미 행정부가 공공연하게 노고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지난 또 5월에는요. 라울 카스트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95세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람이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이죠. 자, 1996년 발생한 미국 민간 경비행기 2대의 격추를 지시해서 미국인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울은요, 쿠바 혁명의 주역으로 종신 통치를 하다가 2016년 사망한 피델 카스트로도 90살까지 살았어요. 91세에 죽었습니다. 굉장히 장수 집안인 것 같아요. 형은 91세, 동생은 현재 95세. 참 대단합니다.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인데요. 이 라울은 형의 뒤를 이어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쿠바 공산당 제1서기, 2008년에서 2018년 국가평의회 의장, 최정점에 있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1996년 미국 경비행기 격추 당시 국방부 장관, 1959년에서 2008년, 무려 47년간 말이죠.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게 제 말이죠. 권력 독점을 갖고 옵니다. 훨씬 더 비민주적이고 평등이 없는 사회입니다. 사실은 해보면은 계급사회가 되거든요. 자, 2018년 디아스 카넬 의장에게 공산당 제1서기와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넘겼지만 여전히 쿠바의 실질적 지도자로 군림하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한 것은요, 쿠바의 집권 세력인 공산당과 카스트로 일가를 향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그 쿠바 공산당은 1959년 쿠바 혁명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료진 해외 파견과 관광산업 등 쿠바 정권을 지탱하던 돈줄을 지금 완전히 틀어막았습니다. 쿠바 경제와 공산 정권 몰락에 가시화하는 금년 초부터 시작이 됐죠.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부인을 납치하면서부터인데요. 뉴욕으로 옮겨진 마두로는 마약 밀거래 관여 및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희망한 것은요, 부정선거 카르텔 거기 관련해서도 재판을 해주길 기대했는데 그거는 기소 내용이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다루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 태도, 목적 이런 것들을 갖고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이 지금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베네수엘라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임시 대통령으로 내세웠었죠.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친미 정책의 일환으로 쿠바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현재 로드리게스는요, 임시 대통령으로 불리죠. 임시 대통령. 자,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아주 전통적인 우방이었습니다. 쿠바는 의사들을 보내주는 대신에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공급받으면서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참고로요, 쿠바의 의료 수준이 꽤 높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자, 쿠바는 무상 보건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의사를 대대적으로 양성했던 그런 공산국가죠. 그 결과 세계은행 통계로 의사 비율이 인구 1000명당 무려 8.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 1.5명의 5.5배에 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2.7명, 한의사 포함한 2.7명보다도 약 한 3.5배 정도 많습니다. 그야 의사 천국이죠. 의사가 너무도 많은 나라죠.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이 3.7명인데 그거보다도 2배 이상 훨씬 높고요. 유럽연합이 여기가 이제 복지 같은 게 좀 발달해 있다 보니까 평균 4, 5명 정도 되거든요. 이거보다도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북미, 미국과 캐나다 평균 2.7명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왜 이렇게 많이 양산해냈느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일종의 공산주의식 이제 평등, 그것이 이제 정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 네.
그리고 의사의 수준의 질,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있지만, 그래도 그런 수준에 있는 국가치고는요, 의료 수준이 꽤 높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의사가 많은 배경에는 정원이 12,000명이라고 하는 거대 의대가 있는데요. 라틴 아메리카 의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한 14개의 의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정원이 12,000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큰 규모죠. 이런 어떤 큰 의대를 포함해서 14개의 의대가 자리 잡고 있고요. 쿠바 의사는 교육비를 국가로부터 제공받았다라는 이유로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급료 16달러에서 20달러 정도밖에 못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쿠바 의사는 국가가 주도하는 해외 파견을 가면 더 많은 급여와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자 이렇게 달러를 많이 이제 벌어들였죠. 그동안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이 쿠바의 의료 이제 이 진을 많이 이제 수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베네수엘라 자체의 그 보건 의료 인프라와 인력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 아무튼 쿠바는 베네수엘라에 의사들을 보내고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면서 그들끼리 상호 윈윈하는 그런 체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베네수엘라에 온 그 쿠바 의사들에게 급여를 상당히 많이 주고 뭐 이랬습니다. 양국 모두가 이득을 보는 교환이 이제 성립된 셈인데요. 베네수엘라는 쿠바 의사 1인당 월 1만 달러 정도를 지급했지만 쿠바 정부는 의사들에게 급여와 현지 생활비로 200 내지 450달러밖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몇 배입니까 이게? 야, 뭐 거의 50배 가까이 됩니다. 50배. 50배 혹은 25배, 30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국고로 기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쿠바도 이걸 갖고 장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의사 장사. 자,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의 몰락과 미국의 압박으로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석유 선적을 중단했죠. 쿠바 의사들을 또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유와 외화 수입의 상당 부분이 이제 끊긴 게 쿠바인데 결과적으로 경제난에 이제 빠지게 됐죠. 그리고 미국이 쿠바로 가는 베네수엘라 석유의 선적을 또 막았고요. 해상 봉쇄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쿠바는 화력발전소를 돌릴 석유가 고갈되기 이제 시작했고요. 그리고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그야말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를 상대로 파상 공세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쿠바 경제를 고사시켜 항복을 받아낸다. 이런 일단 의도입니다. 말려주겠다. 이런 거죠. 올해 들어 미국이 쿠바에 간 압박을 살펴보면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1월 3일, 1월 초에 마두로 대통령 납치 직후부터 쿠바에 대한 석유 선적을 바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1월 말경에는 멕시코도 쿠바에 대한 석유 선적을 중단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2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고 그래서 완전히 전방위적인 압박을 그때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봉쇄가 가속화하면서 1월 말경에 쿠바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처음으로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2월 이후부터 쿠바 안에서 주민 소요 사태도 곳곳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2월 초에 정전 사태가 발생한 수도 아바나 일부 지역에서 항의 시위의 한 형태인 카셰롤 라소라고 합니다. 카셰롤 라소가 처음 보고가 됐습니다. 카셰롤 라소는 냄비에 그리고 두들기다, 냄비와 두들기다 이거의 합성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주방용품을 두들기면서 소음을 내는 중남미의 전통 시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남미에서 이 시위라고 하는 것은 민심 이반의 징후로 그동안 읽혀왔는데요. 그리고 3월 들어서는 야간 카셰롤라소 시위가 아바나 전역으로 수도입니다. 아바나는 전역으로 확산이 됐고요. 전력망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같은 달 중하순경에 전국적 대정전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4월에 들었으면요. 유엔 및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호소할 정도로 쿠바의 식량, 의약품, 연료 부족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중순경에 아바나에서 또 카제롤라스 시위가 발생합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요. 쿠바의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시작했고요.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에 의사를 송출하고 받는 석유와 달러, 관광객이 뿌리고 가는 외화, 그리고 여러 군의주의 국가와 그런 나라들의 경호 인력과 군인 등을 보내서 얻는 돈이 쿠바의 3대 외화 수입원이라고 합니다.
좀 특이하죠. 석유와 달러, 를 이제 받기 위해 가지고 이들이 이제 돈벌이 하는 수단이 일단 관광객, 쿠바 관광객이 꽤 많이 갔다 그러죠. 우리 한국에서도 거기 제법 많이 가죠. 뭐 낭만이 있는 것처럼 뭐 해밍웨이 이야기가 있고 뭐 이래 가지고 거기 가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서 이제 벌어들이는 외화, 그리고 여러 권위주의 국가의 경호 인력과 군인 등을 보내서 얻는 돈, 이런 걸로 외화거래를 하고 있다. 석유 플러스 이런 두 가지, 이제 이런 걸로, 석유는 뭐 저쪽에 이제 수입해 오는 것이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의사송출하고 뭐 이런 거, 요 세 개. 자, 이 중에서도 관광은 쿠바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고요. 쿠바는 1959년 공산화 이후 미국과 관계가 단절됐음에도 캐나다와 유럽, 남미 등에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국가입니다. 카리브 지역 전문 관광 뭐 컨설팅사들에 따르면요, 일종의 2025년 한 해 동안 181만 명의 관광객이 쿠바를 찾았는데, 이걸 투어리즘 애널리틱스의 이제 보고에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줄어든 수치라고 하는데요. 2024년에는 220만 명이 방문했고 2018년에는 무려 470만 명의 관광객이 쿠바를 찾았다고 합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미국이 해상 봉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최근 쿠바의 관광 산업은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금년 1월에는 관광객 수가 5.9% 줄었고 2월에는 56.6% 줄었고 3월에는 82.1%, 4월에는 82.0%가 연쇄적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쿠바를 찾는 관광객의 시가 지금 마르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쿠바 관광 산업에 투자한 글로벌 호텔 체인들도 하나씩 지금 떠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5월경에는 스페인 이베로스타와 캐나다 블루 다이아몬드와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둔 아치펠라고가 쿠바를 떠난 데 이어서 6월 3일경에는 쿠바에 15개의 호텔을 운영해온 큰손인 멜리아가 쿠바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글로벌 신용카드 업체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지난 6월 초순에 쿠바에서 자사 카드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이 6월 6일 쿠바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발령하면서 주요 크루즈 선사들은 쿠바 기항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쿠바 관광은 완전히 빈사 상태에 빠진 것이죠. 자, 미국의 압박은요, 쿠바 공산 정권의 실존적 위기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끝장을 보겠다라는 건데요. 사회주의 중앙통제 경제체제의 모순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쿠바는 1959년 1월 1일입니다. 공산 정권이 그때 들어서면서 국가 주도 경제 체제를 유지해 왔죠. 소련의 원조를 바탕으로 작동하던 쿠바 사회주의 체제는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시기로 불리는 쿠바 경제 위기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과 아주 닮아 있죠. 주민들의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면서 개와 고양이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기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에게 먹일 음식도 없다라는 거죠. 견디다 못한 쿠바는 국가 주도의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부분적 개혁에 나섰습니다. 중국 같은 그런 방식으로 뭔가 개방을 좀 하려고 여기도 조금 몸부림을 좀 치긴 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못했죠. 그리고 2011년 제6차 쿠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경제사회개혁 방안을 의결하고 이른바 신경제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죠. 국가가 책임지던 국민경제활동을 민간으로 부분 이양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소규모 자영업을 육성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택시, 렌트카, 민박집, 50석 이하의 민영식당, 그리고 이발소, 청소업, 수리업, 건설노동 등 관광업 진흥과 관련이 큰 180여 분야를 민영화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15만 명에 불과하던 자영업자가 2015년에는 7년 뒤에가 되겠죠. 50만 명을 넘었었고요. 15만 명이 50만 명이 됩니다. 친지의 창업을 돕기 위해 미국 등 해외 거주 쿠바인들도 적극 나섰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쿠바에 송금한 금액이 한 해 최고 30억 달러를 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관광객도 늘어서 매년 25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안긴 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의 성과는 미국의 압박 앞에 그야말로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흐물흐물해지고 있다. 현재 수시로 벌어지는 주민들의 항의 시위인 카세롤라소는 민심이 공산 정권으로부터 돌아섰다라는 징조라고 먼저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쿠바의 명목상 국가 원수인 디아스 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이나 실세인 카스트로 전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와 모종의 딜을 시도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거래에 응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완전히 정권을 교체시키려고 마음먹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쿠바 안에서도 미국이 만일에 침공할 경우에 대항하겠다라면서 그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부터 수백 대 드론을 무인 드론을 또 이렇게 수입했다. 그걸 들여왔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죠.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여왔는지 뭐 아무튼 뭐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차지가면 한판 붙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 되겠죠. 쿠바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현재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그들이 수백 대 수입했다라는 것도 그걸 온전한 뉴스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전통이 우방하면은 베네수엘라였는데 베네수엘라는 지금 완전 미국의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요. 자, 베네수엘라를 전쟁기지로 삼아서 남미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던 중국도 현재 쿠바를 전혀 돕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차단, 봉쇄를 하고 있는 거죠. 사면 초과 속에 쿠바 공산 정권은 현재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에 마지막 한 방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결심입니다. 쿠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